예,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화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감성태입니다. 언제나 침착한 감성태고. 그러네요. 예. 제가 여당 반장일 때 원내대표셔가지고 제가 뺐는데 오늘 성태끼리 다 해먹겠네. 성태끼리 다 아시죠, 그냥. 김태현이 기재를 하지 않나? 지금 휴가 가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태 의원님을 화나게 한 일은 대체 뭡니까? 아무래도 저는 사실은 지난주 후반부부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이분 때문에 그냥 열받은 사람도 많고 이분에게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도 많은 바로 전환길 씨 문제죠. 이런 전환길 입당 철회를 주저하는 비대위가 무슨 놈 비대위인지 그것도 제가 납득이 안 가죠. 또 어쩌다가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우 정치의 목소리를 윤 어게인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전환길 씨를 우리 당에 입당해서 그 사람이 놀이터가 돼버린 지금 국민의힘 이 꼴이 정말 무슨 꼴이냐 이게. 예. 과연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처절한 몸부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 비대위 이 핵심 그 기간인가. 전환기 씨가 일타강사긴 일타강사인가 봐요. 왜냐하면 전환기 씨의 말 한마디에 쟁쟁한 어떻게 보면 보수의 정통성을 좀 이어왔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다소는 다 흔들리고 있어요. 전환기 씨가 최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당대표는 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우파의 전환길이가 우파의 개딸들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극우 정당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극우 정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극단적인 쉽게 말하면 우파의 사고를 가지고 집단을 만든 그 세력을 말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면 계엄을 두둔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2.3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건 잘못이 없다.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통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그리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다. 그런 대통령이 그런 비상대권을 통해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한 게 어떻게 불법이냐. 왜 그런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헌재 파면이 8대 0으로까지 왜 결정이 났는데 그 결정도 지금 현재 수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헌법재판소의 단호하고 명징한 결정. 두 번째는 그로 인한 탄핵 파면 결정 이후에 그 엄청난 사회적 비용 갈등 그 구조 속에서도 6.3 조기 대선에서 이미 국민의 뜻으로 이 결과가 이루어진 이 자체를 갖다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이 세력이 합리적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중심 세력으로서 얘네들의 영향력 때문에 당이 아무런 변화와 쇄신 이런 핵심을 제대로 해내가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두고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절체절명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입당은 못 막는다. 그건 이해돼. 온라인으로 또 전유관씨라는 본명을 하니까 전유관이라는 그냥 당원이 등록했나 보구나. 입당했나 보구나 생각할 텐데 이제 전환기 씨가 입당한 거를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여러 토론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계엄을 두둔한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네. 출당 안 돼요? 당연히 될 수 있죠. 네? 지도부가 의지만 있으면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환길 씨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국민의힘은 온라인을 통해서 당원 가입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더라도 당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지금 책임을 져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함께. 그래서 엄청난 자정 노력을 해가는 이 시점에 그러면은 핵심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핵심위원장은 오직하면은 12.3 위헌적이고 불법 계엄을 두 번 다시 이런 가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당원 당규 전문에다가 이걸 수록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자. 이런 처절한 그 핵심위의 1호 안건이 그렇게 나오는 마당인데 이런 친구가 그런 본명으로 입당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친구가 한 흔적들이, 한 발언들이, 한 행동들이 우리 합리적 보수가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자라 그러면은 핵심에 반하는 한마디로 인사예요. 예. 그럼 당연히 우리 당이 입당 자체를 뭐 자유롭게 하는 걸 막지 못했다면은 신속하게 이 내용이 밝혀졌다면은 그건 언제든지 우리 당 최고 의결 기구를 통해서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위원회를 통해서 징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요. 입당 조치할 수도 있죠. 사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전에 입당한다고 그랬는데 안 받아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입당이었는데 그것도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때는 바로 판단을 했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김계리 변호사하고 지금 전환길의 차이를 먼저 압니까? 김계린 변호사는 쉽게 말하면 지층 자기 지지 기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환길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에 개딸이 되겠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하면서 이 10만 양병설 이걸 가지고 자신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는 하지 않지만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고 윤석열을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 윤석열 석방을 내쳐대지 않는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신 표를 몰아주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 측면에서 김계리 변호사하고 이 친구 차이가 있죠. 이 친구는 이미 뭐 아스팔트에서 지난 연반대 탄핵 정국에서 이미 자기가 역할을 했고 자기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 그 많은 시청자들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에 그 친구 등에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뭐 그 친구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하니까 송영석 비대위 체제가 눈치를 보는군요. 속전속결의 어떤 이 합리적 보수 정당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핵심을 가동시킨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또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구구를 지지하는 분들이 뭐 최소한 7, 80만 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권자가 4,500만인데 해봐야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근데 그분들이 뭐 전환기 씨를 지지하는 분이 10만 명 이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자유통일당까지 왜 국민의힘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 당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광훈 씨 당도 있고 쉽게 말하면 지금 좀 거구적인 뭐 상당히 보수 우파적인 거구적 어떤 성향을 가진 그런 정당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아예 정치판에서 이런 목소리가 돌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완전히 배제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 주장과 정치 철학은 뭐 전환길 씨 당이나 그쪽에서 정광훈 목사랑 같이 해도 충분하게 되는 당이에요. 안 그러면 자신은 지난번 세이버 코리아하고 했잖아요. 그분들하고 그럼 다시 자기가 정광훈 목사 당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만들어서 하라 이거예요. 이 지금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의 한 축입니다. 올해가 강복 80주년, 76년의 헌정 역사에 50년이 넘게 집권 세력으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를 다 이룬 그 역할의 중심에 서 있던 정당이에요. 왜 이런 친구들이 돌아서 여러 대통령도 배출한. 그러면 그런데 왜 전환기 씨가 와서 물을 흐리냐. 근데 이 물을 흐리는 걸 옆에서 박수 쳐주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물을 흐린다는 건 저희 가치 판단이니까 그건 일단 빼고요. 김문수 후보 용광로 같은 뜨겁고 그런 과정을 하나로 다 녹여서 더 높은 수준의 나라를 이루는 용광로 같은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환기 씨도 녹여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장동혁 의원 이미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연일 내부 총질자들의 당이 온통 구구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
지금 장동혁 의원 취지로 보면 김성태, 앵그레 성태님은 내부 총질자로 지금 극우 프레임을 세팅하고 계신 걸로 장동혁 의원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장대웅 의원이 나를 그렇게 지칭하지는 못할 거예요.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 취지로 다만 이제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분명히 예.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의 해체 수준의 그런 핵심 정당대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 예. 기존의 기득권 기존의 그 여전히 윤석열 측근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당 대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살아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당은 영원히 내 국민들로부터 애면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고 말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자신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왜 그런 지금 핵심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다음 총선까지 무려 3년 가까이 남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때 되면 뭐가 변해도 변할 거니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지금처럼 뭐 높은 국정 운영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겠냐. 예. 엄청난 실정을 하게 되시고 또 그런 기반 속에서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때는 국민들이 또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안이한 비열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버티면? 그럼 당장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는 어떻게 돼요? 예? 내년 6일 지방선거를 져버리면은 수권 정당으로서 쉽게 말하면 기반이 다 상실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살아남는 그 이 당 구조를 그대로 안착하자. 그래서 전한길 씨 있는 사람들이 그냥 국민의힘 이 보수의 본산을 자신의 놀이터로 이렇게 막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놔도 그 사람들 다 영웅에 녹이고. 응? 자, 그런데 그 말씀 쭉 하셨는데 이분이 가장 책임이 큰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어제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은 난으로 족하다.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자,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그리고 특검 수사가 마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여전히 자신만의 그 망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제1야당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은 국민적 지지에 기반한 그런 신뢰가 기반하지 않으면은 야당 못해 먹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여대 야소 전국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지금 현재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에게 먹히겠습니까? 재앙적 대통령 통치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오는 밟지 않겠다.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소통 방식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언제까지 지금 이 야당이 변화하지 못하고 예? 제대로 된 보수의 그런 건강한 합리적 정당으로서의 그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면은 언제까지 이재명 대통령 이미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본색은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그건 어떤 제대로 된 야당이 돼야 예. 이걸 견제하고 또 제대로 비판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수긍하고 신뢰를 보내줄 수 있는 건데 이번에 과연 총리 청문회부터 지금 장관 청문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이고 제대로 공격을 하고 국민적 신뢰가 확보됐다 그러면은 지금 강선우 장관 같은 내정자 같은 사람 어떻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한 사람 날리고 그냥 이 사람은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국민의힘에서 세게 나왔으면 오히려 더 유리해진다. 야, 너희들이나 잘해. 너희들이 지금 내란을 두둔하면서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근데 강선우 후보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임명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번 뭐 청문 정국 같은 경우도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분하게 국민 여론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총리와 또 장관 임명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저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 뭐 이 지금 현재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전 측근 인사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국민의힘 핵심의 그런 정하고 또 그걸 용두사미로 만들어버리는 그 처사 때문에 다 묻혀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옥중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 본인이 언제 정치다 받았습니까? 본인 말대로 예?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고민했다면 헌법과 예? 예. 그리고 민주주의 소양으로 예?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런 저는 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미뤄진 저 강선우 장관 내정자의 예. 여론은 이거는 좀 국민 여론을 좀 더 볼 겁니다. 더 볼 그런 거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회에 재송부해가지고 예. 그 행식 요건만 갖추고 나면 바로 임명할 거다.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계속 오직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그냥 여가부 장관까지도 예. 예산 갑질까지도 했다는 걸 폭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분명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 지위를 잘못 활용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무리 자신이 꼭 챙기고 또 이번에는 기회를 주고 이 기회를 주자면은 이 사람이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 현역 불패다. 그래서 한다. 이 당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 이전에 강선우 지금 후보가 예. 자신이 뭐 한 1년 6개월이라도 예? 좀 자정하면서 그동안 보좌진이라든지 또 자신이 국회의원 신분 지위 가지고 갑질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다 또 소통해서 사과하고 자신이 반성하면서 이 자성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그렇게 해서 또 살아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회의원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그게 본인한테도 좋고 그게 본인한테도 좋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현재 국정 운영 이제 시작한 사람이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가오처럼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임명 내정한 장관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예. 이야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극도의 오만한 자세거든요. 예? 오기고 그런 걸 그 전철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아무리 그대 입법 관련 민주당이 뒷받침하고 또 일정 부분 여론이 받쳐준다고 해서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